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현충 1, 또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각국에서 금리도 내리고 있고요. 물가는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려드리는 호프에 대한 영상을 잘 보시면 천당과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상승론자와 저 같은 그러니까 관점을 하방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관망론자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엇갈리는 시기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철저히 제 영상을 보고 잘 판단하시고 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보시겠고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은 미국의 인플레이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CPI거든요. 그래서 2022년 7월 달에 9.1%까지 갔다가요. 작년 7월에 3% 찍고 지금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지금 1년 이제 가까이 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현재 상황을 잘 보시면 여기가 9.1%죠. 네, 그전에는 9%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최고가 1991년에 6%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이쪽 상황은 1970년대 상황과 그 다음에 1930년대, 40년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쟁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도 전쟁을 했었죠. 이때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 한번 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또 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멈추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잘 보자. 그러면 여기 보면 물가에 대한 각 섹터별로 있는데요. 일단 핵심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많이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그거예요. 일단은 상당히 높죠. 네, 지금 그래서 여기 핵심 물가 상승률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두 달째 상승하고 있어요. 네, 3월, 4월, 그 다음에 최대로 보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에너지 물가는 2022년 거기 9월인가요? 그때 상승한 것처럼 다시 에너지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이거를 연준이 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자, 식품 물가 보겠습니다. 예, 거의 바닥권에 와 있죠. 예, 지금 바닥권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식품 물가는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도 미국에서 아우성이죠. 네. 자, 임대료 물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보면 그래도 높은 겁니다. 그 전에 비하면은 훨씬 진짜 많이 높다. 그 전에는 뭐 3%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하지요. 네, 5.5%입니다. 이것도 아직 높아요. 임대료. 네, 이때 높은 때가 언제였냐? 이때입니다. 이때 1970년대.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서비스 인플레이션. 자, 서비스는 3월, 그 다음에 4월 증가하기 시작했네요. 그 다음에 실제로 길게 보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물가가 안 잡히면 절대로 금리 못 내려요. 연준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에너지와 서비스, 임대료도 상당히 높고요. 오히려 식품 물가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체감 물가는 지금 죽을 맛이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물가 상황에 따라서 지금 미 연준의 행보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특히 에너지와 서비스 요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가거든요. 밑에 게. 자, 상승과 조정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위에 있는 빨간 선 차트가 뭐냐면 국채 10년물입니다. 국채 10년물이 지금 유가랑 상당히 좀 유사하게 움직이는 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국채 금리가 왜 내려갈까 봤더니
유가가 내려가니까 요때 누가 바이든 우리 할배가 네, 비축률을 풀었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보셨듯이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이제 증가하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내렸다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오르는 상황을 좀 체크 좀 하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 금리를 지금 현재는 동결 중인데요. 자,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다 표시해 드릴게요. 이때 팬데믹 폭락했죠. 주식시장, 자산시장. 요게 서프라임. 예, 요게 뭐죠? 예, 대부잡 사태. 아니, 닷컴 버블. 요때가 대부잡 사태죠. 요때가 금리가 내리면서, 그죠? 예, 그러면 혹자는 1994년, 96년 요때를 지금 얘기하거든요. 요때. 예. 말이 안 되는 걸 이따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때 1970년대에서 금리가 고금리이고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때가 주식시장 바닥이었어요. 최고 금리일 때가 조금 다르죠. 네, 예, 이때가 주식시장 바닥.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 폭락. 예,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지금 상황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절대 못 올린다가 아니라 올려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실제로 연준 인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리는 옵션도 우리는 지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요. 아까 물가 보셨죠? 네, 그대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트레이딩 이코노미에 미국 인플레이션 치시면요, 이거 다 나옵니다. 이거 잘 보셔요. 그래서 이제 5월달 거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자료도 공유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은 금리를 못 내린다가 정답이죠. 예, 그냥 시장에서 지금 몇 년째 설레발 치고 있습니다. 내릴 거다. 그죠?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결국엔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뭔가 확실히 빠그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자, 기준금리 결정은 6월 12일 날,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결정을 할 거예요. 이때 점도표를 잘 보시면 돼요. 중립금리하고요. 그 다음에 점도표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왜? 아까 물가 상황 보셨잖아요. 물가 상황, 이거.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이건 가만히 안 있는다. 그런데 캐나다가 내렸어요. 예, 5일날. 네, 내렸죠? 네, 5일날. 그래서 캐나다가 6월 5일날 4.75로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한번 크게 보면, 자, 이때가 팬데믹 때, 자, 그 다음에 이때가 2000 서프라임 때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이때가 닷컴 버블 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쭉쭉 여기도 이때도 이제 뭐죠? 올렸다가 내리고, 네, 1995년, 네,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쪽 물가 높은 상황. 그럼 결국엔 캐나다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렸다는 얘기는 미국하고는 별개로 따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각 다른 나라들은 지금 엄청난 물가와 고금리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거기다가 자, 오늘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ECB가 6일날 아마 기준금리를 결정을 할 건데 내리는 걸로 나왔습니다. 유럽 ECB. 그런데 얘네들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000년 내리면서 박살, 2008년 내리면서 박살, 그 다음에 이때가 2011년 내리면서 박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뭐를 알아야 된다? 물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를 이제 정확하게 알았고, 캐나다와 유럽이 내리는 거는 뭔가 확실하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깊은 침체가 나와야 돼요. 네, 지표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GDP 나오라고 그래서 현재의 미국 GDP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6월 3일자로 1.8%예요. 확실히 많이 죽고 있죠? 보이시나요? 이거? 예.
1.8%. 그럼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가면요. 침체죠. 침체. 그러면 이걸 왜 보여드렸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LEI. 예. Reading Economic Index. 네. 선행지수입니다. 자, 선행지수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게, 자, 파란색이 LEI고요. 지금 2000년 닷컴 버블 때 내려왔고요. 침체에 빠졌죠. 그러면서 여기 리얼 GDP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 보이시죠?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쭉 내려가는 선행지표가 0을 부수고 나서 붕괴시키고 나서 쭉 내려오면서 리얼 GDP가 죽죠. 상당히 늦게 내려옵니다. GDP는. 그러면서 마이너스 영역까지 2008년.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팬데믹이죠. 팬데믹은 선행지표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내려왔죠. 예, 팬데믹 때. 그래서 다 연준이 엄청난 금리 인하와 그 다음에 돈을 풀었죠. 근데 이제 지금 너무 많이 돈을 풀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얼마냐면 3.8 정도 돼요. 아까 GDP 나와에서는 얼마예요? 네, 1.8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8이죠. 한 2%가 줄어드는. 근데 얘는 반등을 주고 있죠. 야, 선행지수가 반등을 준다? GDP를 보세요. 이제 쭉 꺾이고, 만약에 이게 1%하고 말씀을 드린 대로 0에 접근하고 마이너스 들어가면, 여기도 그랬고요. 여기도 그랬죠. 여기는 접근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요거 꺾입니다. 당연히 똑같이. 그런데 요게 올라간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이유가 딱 하나예요. 주식시장입니다. 예, S&P 500 인덱스 스톡 프라이스. 그래서 요게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태. 이유는 네, 엔비디아를 비롯한 7공주 걔네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여기 뭐 또 있는데요. 뭐 크레디트 인덱스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나머지는 다 경제는 다 꽝이에요. 네, 경제는. 그래서 지금은 주식시장으로서 이런 착시를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리딩 인디케이터. 왜냐하면 얘는 10개 이상의 어떤 그런 항목을 갖고 측정을 하는 건데, 자, 심지어는 네, 요거 실제로 LEI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워닝 시그널, 여기 워닝 시그널이죠. 빨간 거 다시 회복하고 있죠. 리세션 시그널이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때 2008년 때 내려오고 0을 붕괴시키고 반등 주고 다시 내려가는 이런 사태가 있었죠. 지금도 붕괴시키고 반등 주고 있죠. 이런 건데 위험 구간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올 거란 말이죠. 왜? 주식 시장은 예, 좀 이따 호프를 보시면 이제 견디지 못할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하시고 잘 보셔야 된다. 그러면 주식 시장만 조금만 깊게 조정을 받으면, 폭락을 하면 어떻게 된다? LEI가 확실하게 변할 겁니다. GDP도 줄어들고요. 예, 그거는 연준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움직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죠. 호프. 자, H죠. 호프 중에서 H, 하우스. 자, 이게 뭐냐면 착공 건수입니다. 착공 건수. 자, 그래서 하우스 스타트. 그래서 잘 보시면 이때가 2008년 서프라임 전에 2006년, 2005년경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한번 깊은 침체가 왔었죠. 예. 그 다음에 이때가 닷컴 버블 때입니다. 닷컴 버블 때는 이때군요. 이때 2000년이니까 이때죠. 그럼 닷컴 버블 때는 경제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하우스를 보면 부동산이, 그죠? 보이시죠? 2000년 여기, 예,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내려왔던 게 1980년대, 그 다음에 여기가 1978년, 여기가 1972년. 예, 지금 그러니까 2008년과 1972년 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다. 하우스 스타트가 줄고 있다. 부동산 별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1994년도의 상황은 여기에요. 나빴나요? 부동산이? 안 나빴어요. 네, 지금은요 나쁘네요. 완전히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94년하고 비교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궤변이죠, 궤변. 이런 거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웃기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1970년대 이때와 상당히 비교를 해야 된다. 고점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NAHB 하우징 마켓 인덱스입니다. 하우징 마켓 인덱스. 여기 보시면 2008년, 2007년 고점에서 2005년에 여기는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서브프라임 터진 겁니다. 보이시죠, 요거. 그 다음에 요때가 1993년, 1999년, 이때도 조금밖에 안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 고점을 2020년에 치고 어떻게 됐어요? 네, 다시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부동산은 지금 골로 가는 상황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1994년 경우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부동산 좋았습니다. 지금 좋은가요? 별론데요. 예, 요거 하나만 봐도 1994년처럼 갈 것이라는 그 개 같은 논리는 예, 싹 없어져야 맞죠. 웃기는 상황입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하우징은 지금 죽고 있다. 네, 신규 착공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하우스 그 인덱스를 봐도 별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안 좋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ISM Manufacturing New Order 신규 오더입니다. HO에서 O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안 돌아가는데 침체에 빠져 있는데 예, 호황과 50 기준에서 52는 호황이고요. 50 밑에는 침체입니다. 그러면 내가 25를 써놨는데 무슨 얘기죠? 예,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팬데믹 때, 여기가 리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닷컴 버블 때. 지금 45니까 만약에 38까지 온다면 닷컴 버블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94년, 92년. 이때는 좋았어요. 네, 신규 주문도 많았고요. 아주 경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하고 같나요? 그러니까 다 개 같은 소리죠. 1994년과 그 다음에 여기를 비교한다는 거는. 여기는 좋고 여기는 지금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정확한 팩트 체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HOP, profit. 자, 요거는 작년까지의 S&P 500의 그 수익 비율입니다. 이게 이제 빨간 게 EPS고요. 197이었고, 요때가 197점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얼마냐? 192입니다. 네, 지금 점점 조금씩 줄고 있죠. 그래서 하락, 그 다음에 반등 주고요.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거는 S&P 500이고요. 그러면 지금 주가는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결국엔 네, EPS가 올라가고 먼저 꺾이면서 주가도 꺾이는 지금 EPS가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2000년 그 다음에 1990년대 네, 90년대 보면 EPS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주가도 올라가고 같이. 근데 지금은 못 가고 있죠. 예. 그러면 주가에 대한 이익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체돼 있고 내려갈 가능성이 많죠. 왜? 침체 이슈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물가가 높으니까 지갑을 많이 닫습니다. 예. 그러면 자, 하우징 꽝. 그죠? 신규 오더 꽝. 예. 그러니까 94년하고 비교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는 94년 때는 진짜로 올랐었어요. 여기. 예. 그죠?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HOPE employment 고용입니다. 자, 연구 실업을 봐야 되는 이유는 연구 실업은 현재 2022년 9월달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면 뭐가 되는 거죠? 네, 팬데믹, 리먼, 이게 닷컴 버블. 그래서 리먼이 좀 컸죠. 그 다음 비슷하죠 여기 팬데믹과 여기 네, 연구 실업. 그 다음에 요거는 연속 실업 수당 청구권인데 청구권수인데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예, 저점은 2022년 5월달 저점이고요. 올라왔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죠. 뭐 눈치 보는 건 아니고요. 이게 200만 건 넘어가면 지금 179만 건인데 연속 실업 수당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업에 대한 데미지 또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똑같습니다. 잘 보셔요. 그래서 1970년대 네, 어때요? 73년 여기 고점이 75년. 그러니까 고점이 오면
쉽게 생각을 하세요. 고점이 오면 뭐다? 자, 주식시장 바닥이다. 다 그랬어요. 이때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은 제일 후행 지표인 실업 이 지표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 특히 연속 수당 실업 청구 건수가 200만 건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초긴장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이제 뭐냐면 실업입니다. 실업 3.9%.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닥치고 올라오면서 여기가 주식, 여기 S&P 500이거든요. 여기가 1968년, 여기가 1970년, 여기 73년 고점, 74년 저점. 그래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와중에 폭락하더라. 실업률이 증가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정확한 거예요. 실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후행성이지만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보면 실업이 증가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그래서 7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실업이 증가하면 주식시장은 폭락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은 고용지표를 열심히 보셔야 돼요. 고용지표. 그래서 지금 3.9%로 슬슬 올라오고 있죠.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요. 대단합니다. 지금 S&P 500도 그렇고. 왜냐? 풀린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풀린 유동성이. 자, 그래서 캘리포니아, 얘도 봐야 되겠지만, 자, 보세요. 올라가면서 침체가 나왔고, 올라가면서 침체. 그래서 80년대, 이때 81년, 그 다음에 80년, 여기 90년대, 2000년대, 여기 2007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업만 보면 돼요. 실업만.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 실업률을 보는 이유는 전 세계 5위의 GDP가 캘리포니아입니다. 전 세계 5위입니다. 5위. 대단하죠? 근데 거기서 실업률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지금 3개월째 이제 횡보하고 있지만, 이거 좀 더 증가하고 이런 급격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지금 현재 누르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갖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고용 쪽에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익은 정체돼 있고 못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신규 주문 ISM 신규 오더 많이 줄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누가 구라를 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죠. 지금 주식과 경제는 따로 놉니다. 따로. 그래서 주식이 올라간다고 해서 경제가 좋은 게 아니죠. 경제는 지금 완전 폭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임계치에 안 왔기 때문에 안 터졌을 뿐이지. 거기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된다? 그 한 국가의 GDP가 결정이 되고요. GDP 결정에 따라서 지금은 선거 전이라 이걸 막고 있지만 이게 이제 골물대로 골마서 그냥 확 터지는 그런 순간이 올 것 같고요. 그래서 GDP 나오라든가 그 다음에 유럽 금리 잘 보시죠. 그 다음에 캐나다 금리 내렸죠. 안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특히 6월 다음 주 12일 날 발표되는 점도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 갖고 잘 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유가를 잘 보세요. 그래서 유가에서도 특히 미국의 에너지 인플레이션 이거 진짜 살벌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정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살벌한 얘기를 절대로 안 하죠, 상승론자들은. 근데 저는 뭐 꺼리낄 게 없으니까. 그래서 특히 서비스 인플레이션,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는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할 거라는 얘기죠. 잡힐 줄 알았는데 안 잡히고 올라가죠. 1970년대도 잡힐 줄 알았는데 안 잡히고 올라가죠. 이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자, 금리, 물가를 봐야 되고요. 지금 유럽과 캐나다는 내리고 있지만 이게 좋은 금리 인하가 아니고요. 거기다 하우스, 자, 꽝이죠. 신규 오도 왕창 꽝이고요. 프로피트, 이익은 정체고 고용은 지금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주식시장만 매몰돼서 가는데 뭐 어쩔 건데, 결국엔 지옥의 나락으로 빠지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현금을 준비하고 실물 금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숏을 조금 갖고 있으면 천당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제 의견 들어간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0년대 중반 상황을 자꾸 끄집어내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정확한 지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충일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날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는 대선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